올해부터 싹 다 규정 바뀐다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번호판 커지고 단속 빡빡해지고 그래도 드디어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됐죠? 는 구라고요. 이렇게 바뀐 규정들을 모르면 낚이게 돼 있습니다. 바로 낚이셨죠? 속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는 아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게 올해 바뀌는 6가지 규정들,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보험 들어라, 세금 내라, 번호판 키워라. 이건 자동차한테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건요, 고속도로 안 돼? 전용도로 안 돼? 끝차로 타라. 식당에서 풀코스 값을 내고 반찬 2개 받는 거랑 같은 구조입니다. 돈은 풀코스로 내는데 상은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도 리필은 안 됩니다. 6가지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내가 낸 만큼 혜택이 돌아오는지. 자, 먼저 제일 잘한 놈부터 갑니다. 보험 할인 등급 승계.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올해 바뀌는 것 중에 가장 잘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바이크 바꾸고 보험 조회를 했는데요. 화면에 뜬 금액을 보고 한 3초 정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3초 동안 영혼이 잠깐 외출을 했어요. 몸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냈는데 바이크 바꿨더니 경력이 처음부터 다시예요.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마라톤 42km를 뛴 건데 기록이 운동화한테 붙어 있었던 겁니다. 운동화를 갈아 신으면 기록도 사라져요. 아니, 뛴 건 나인데 왜 운동화가 기록 보유자냐는 거죠. 나이키 한 켤레가 저보다 보험 경력이 좋았어요. 자동차 보험은 원래 사람한테 경력이 붙잖아요. 바이크만 기계한테 매달려 있었거든요. 이거 구조를 뜯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제라서 소유자 추적이 됐어요. 바이크는 신고제라서 누가 뭘 타는지 데이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부속품이고 기계가 주민등록증을 가진 세계였어요. 그래서 기계한테 붙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서 드디어 사람 기준이 가능해진 거죠.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됩니다. 2026년 1분기부터 바뀝니다. 바이크를 3대를 갈아타든 배기량을 2배로 올리든 내 경력은 내 거예요. 운동화가 아니라 드디어 발에 기록이 붙습니다. 경력 인정 받느냐 못 받느냐, 보험료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습니다. 경력이 기계에 묶여있는 동안 매달 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던 거죠. 매달 치킨 서너 마리가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얼마를 더 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반대쪽도 같이 따라가요. 사고 내서 할증 먹은 사람이 바이크 갈아타면서 새 출발하는 그 꼼수, 이제 안 됩니다. 할증도 사람한테 붙거든요. 좋은 기록도 내 거, 나쁜 기록도 내 거. 공평합니다. 근데 공평이라는 게 원래 양쪽 다 긴장되는 거거든요. 고의로 해지하고 차량 갈아타다 걸리면 보험료 50% 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할증 탈출하려다가 감옥이 더 커지는 구조예요. 탈옥하다 독방 간 겁니다. 그리고 바이크 여러 대 갖고 계신 분들, 경력이 전부 합쳐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 3년 안에 끝난 보험 계약 중에서 가장 마지막 것 하나만 인정돼요. 여러 대가 있어도 경력 후보는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레저용 바이크랑 배달용 바이크 2대 굴리시는 분들, 어떤 보험 계약이 승계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배달 경력이 아니라 레저 쪽이 잡힐 수 있거든요. 레저용이랑 배달용 따로 굴리시는 분들은 계약 구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는 2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제 보험이 만 24세에서 만 21세로 내려가요. 대학생이 배달하려면 연간 종합보험을 억지로 들었어야 됐거든요. 등록금도 빠듯한데 보험료가 한 학기를 더 달라고 했던 구조예요. 이제 일한 만큼만 내면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가 20에서 30% 내려갑니다. 배달 중에 내가 다치면은 치료비 보장해주는 그 항목이요. 이거 왜 내렸느냐? 금감원이 뚜껑을 열어본 겁니다. 열어보니까 이 보험사들이 실제 사고율보다 보험료를 높게 잡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릇은 작은데 밥값은 곱빼기로 받고 있었던 거죠. 밥은 보통인데 영수증만 곱빼기였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내린 겁니다. 어쨌든 보험은 확실합니다. 풀코스 값 낸 만큼 풀코스가 나왔어요.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나왔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험 얘기였고요. 이번엔 주제가 바뀝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변경인데요. 이건 길게 얘기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갑니다. 기존에는 갱신연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이제 생일 기준 전후 6개월이에요.
연말에 면허시험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줄이 오지게 길거든요. 12월이면 갱신 마감 전에 다 몰리니까 시험장이 놀이공원 줄서기예요. 근데 놀이기구가 민원 창구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생일 기준으로 분산됩니다. 2026년 갱신 대상자분들은 보너스도 있어요. 기존 기간이랑 새 기간 중에 유리한 쪽을 적용해줍니다. 둘 중에 긴 쪽을 골라주는 거거든요. 생일 타이밍에 따라 최대 15개월까지 갱신 기간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올해 안에 갱신해야 했는데 내년까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쁠 게 없습니다. 이것도 낸 만큼 혜택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2개째 정상이에요. 이 속도면 영상을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못 끝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에요. 낸 만큼 혜택이 돌아왔으니까요. 근데요, 여기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반찬이 줄기 시작합니다. 번호판부터 갑니다. 2026년 3월 20일부터 번호판이 바뀌어요. 세로가 115mm에서 150mm로 커집니다. 면적이 30% 넓어져요. 번호판이 벌크업을 했습니다. 지역 이름이 없어지고 전국 통합번호 체계로 갑니다. 바이크 번호판도 드디어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죠. 색깔도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통일돼요. 자동차 번호판이랑 같은 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반사 필름이에요. 기존 번호판 반사 성능이 3에서 12칸델라였거든요. 새 번호판은 20에서 30칸델라입니다. 최소 기준만 봐도 거의 7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느냐면 밤에도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힌다는 겁니다. 야간 단속 카메라 앞에서 번호판이 유리창처럼 빛나는 거죠. 어둠 속에서 혼자 빛나고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요. 자, 여기서 아까 그 기준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풀코스 값은 올라갔어요. 번호판이 커지고 반사 성능이 7배가 되면 단속이 정확해지잖아요. 과태료 한 장 한 장이 더 정확하게 날아오는 구조인 겁니다. 과태료가 4K가 된 거죠. 근데 돌아온 건요, 번호판이 커졌다고 전용도로가 열린 것도 아니고요,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닙니다. 번호판을 키웠어요. 반사 성능을 올렸어요. 단속이 정확해졌어요. 도로는요, 그대로예요. 솔직히 번호판 디자인이 예쁘냐 안 예쁘냐, 저는 이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현행 번호판이 예쁜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구조를 보면 이상한 게 보여요. 번호판이 잘 찍혀야 되는 사람은 등록된 라이더예요. 무판으로 돌아다니는 바이크는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찍을 게 없거든요. 번호판이 없는데 뭘 찍습니까? 그물망을 오지게 촘촘하게 짰는데 고기가 이미 그물망 밖에 있어요. 모범생 시험은 어려워지는데 무단결석자는 시험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단속 강화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법으로 돌아다니는 바이크들 때문에 전체 라이더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쯤 답답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건 단속을 해야죠. 근데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등록된 사람부터 정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무등록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모범생 숙제를 늘릴 게 아니라 무단결석부터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 바이크 번호판 교체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다행입니다. 다만 신규 등록 차량은 전부 새 번호판이 붙거든요. 자, 그러면 생애주기 데이터베이스, 이건 좀 중요한 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름이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바이크 이력서죠. 바이크한테 주민번호가 생긴 겁니다. 구매부터 폐차까지 전부 이 바이크 이력서에 들어갑니다. 등록정보, 검사 이력, 체납 내역 다 실시간으로 올라가요. 바이크 인생이 통째로 엑스레이에 찍히는 거죠. 여기에 경찰 자동 번호판 인식장치까지 연동됩니다. 이게 앞에서 본 번호판 반사 성능 7배랑 세트거든요. 번호판은 잘 찍히게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는 찍힌 걸 바로 조회하는 구조. 카메라가 눈이면 데이터베이스는 뇌인 겁니다. 찍고 조회하고 체납까지 한 번에 확인되는 거죠. 4K 눈에 뇌까지 달렸습니다. 근데 이 눈이 볼 수 있는 건 등록된 바이크 뿐이에요. 솔직히 시스템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아까 보험에서 말한 그 개선도 가능해진 거죠. 운동화 말고 발에 기록 붙이는 거, 이 데이터베이스가 깔려야 가능했던 겁니다. 사람 기준으로 추적이 되니까요. 여기서 또 같은 문제가 보입니다. 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건 등록된 바이크 뿐이에요. 무등록 바이크는 데이터베이스의 존재 자체가 없거든요. 유령인 겁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뇌에 없는 얼굴은 못 알아봐요. 등록한 바이크는 저화질에서 4K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무등록은 화면에 안 뜹니다.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찍을 대상이 없으면 0K죠.
그리고 정비기능사 짧게 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륜차 정비기능사가 국가기술 자격이 됩니다. 연 2회 시험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입니다. 정비업계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 받으려면 전문 정비 역량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이 그 조건이 됩니다. 전기 이륜차 시대가 오면 이 자격증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종이 한 장인데 나중에 입장권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면요. 번호판 커지고 데이터베이스 생기고 단속 시스템 좋아지고 풀코스 값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돌아온 반찬 수는 그대로죠. 접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위에 올라간 건 그대로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 가겠습니다. 이거 좋다고 해야 되는지 솔직히 처음에 판단이 안 섰거든요. 경영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숫자만 놓으면 오지게 두둑합니다. 배터리 교환형은 차체 가격의 70%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잡힙니다. 내연기관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바꾸면 전환지원금도 따로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풀코스의 디저트까지 나온 거죠. 티라미수가 나왔습니다. 하나 더 보면 웃긴 게 있습니다.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안에 팔거나 폐차하면 보조금 최대 70%를 토해내야 됩니다. 부정수급 걸리면 3년 동안 참여 자체가 막혀요. 돈 받아놓고 조건 어기면 벌금에 자격정지의 이중으로 맞는 겁니다. 티라미수를 먹긴 먹었는데 2년 안에 나가면 값을 돌려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거든요. 세금으로 주는 돈이니까 조건이 붙는 건 당연합니다. 진짜 미묘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전기 이륜차 폐차 인프라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배터리 처리할 곳이 부족해요. 보조금으로 사라고 하면서 다 타면 어디서 버리라는 건지가 없는 거죠. 300만원 받으세요. 2년 타세요. 폐차하세요. 근데 폐차장이 없어요. 이 식당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리필이 안 되더니 접시만 바뀌고 이제 그릇을 들고 나가야 돼요. 2년 의무 운행 끝나고 폐차하려는데 갈 곳이 없으면 그건 라이더 문제가 돼요. 여기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의미 있는 돈이거든요. 전기 이륜차가 유지비가 내연기관 대비 확실히 저렴하고요. 대형 300만원이면 차량 가격에서 상당 부분이 빠지잖아요. 생계형 라이더분들은 한 번쯤 계산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계산해 봤습니다. 입구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출구가 없습니다. 보조금 자체는 좋습니다. 폐차 인프라 없이 보조금만 늘리는 건 반대죠. 넣어주는 건 잘하는데 빼는 구조가 없으면 결국 막히거든요. 수도꼭지는 틀었는데 배수구가 없는 거죠. 제 기준으로는 반쪽짜리입니다. 스테이크는 나왔는데 나이프가 없습니다. 다음, 음주운전 방지장치. 좀 다른 결의 얘기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시행돼요. 대상은 5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인 상습자입니다. 2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즉 면허 취소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조건부 면허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운전할 수 있어요. 미설치 상태로 운전하면 무면허 처리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구조가 뭐냐면요. 본인 명의 차량 전부에 설치해야 돼요. 바이크 2대면 2대 다 달아야 합니다. 비용은 대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본인 부담이에요. 바이크 2대면 최대 600만 원이에요. 배달용 바이크 한 대 가격을 초과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안 했다면 이 사람은 바이크를 한 대를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무작위로 재측정을 해요. 시동 걸 때도 불고 음주 측정을 완료해야 시동이 걸리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시동 거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달리는 중에도 불어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야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 불면 되잖아요. 바이크는 헬멧에 장갑에 양손 핸들이거든요. 주행 중에 한 손 놓고 측정기 불나는 건 구조적으로 좀 위험합니다. 헬멧 실드 올리고 장갑 낀 손으로 측정기 찾아서 불어야 돼요. 주행 중에요. 이거 겪어볼 일 없는 게 최선이긴 한데요. 2번 걸린 분들만 해당이니까요. 제도 설계 자체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 처음에 만든 기준으로 보면요. 음주 상습자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바이크에 맞는 설계인가를 보면 좀 애매해요. 자동차 기준으로 만든 제도를 바이크에 그대로 얹은 느낌이거든요. 양식 코스에 젓가락이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조건부라고 봅니다. 취지는 맞는데 바이크 맞춤 설계가 빠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조금이랑 음주장치입니다. 보험이랑 면허는 낸 만큼 돌아왔고 번호판이랑 데이터베이스는 낸 것만 올라갔고요. 보조금이랑 음주장치는 좋은 취지인데 구조가 좀 안 맞습니다. 처음엔 스테이크에 와인이었는데 지금은 나이프가 없고 젓가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얘기를 시작합니다. 6가지 중에 빠진 게 있거든요. 고속도로, 전용도로, 이거 이번에도 안 풀렸습니다. 풀코스 값은 계속 올리면서 식당 문은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OECD 국가 중에 이륜차 고속도로 전면 금지인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36개국 중에 1등이에요. 근데 이건 1등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1992년까지는 250cc 이상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다녔습니다. 강변북로도 올림픽대로도 탔어요. 있던 걸 막은 거죠. 92년엔 됐어요. 2026년에는 안 됩니다. 34년이 지났는데 할 수 있는 게 줄었어요. 그 사이에 바이크가 더 위험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전장비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졌는데 도로는 막혀 있어요. 제동장치도 좋아지고 에어백 조끼도 나오는 시대에 도로법은 그대로인 거죠. 바이크는 2026년인데 도로법은 92년에서 안 움직입니다.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팩트를 보면요. 고속도로는 직선 위주의 교차로가 없어요. 국도는 교차로가 많고 좌회전 우회전에 보행자까지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은 국도가 더 높습니다. 고속도로를 막아놓으니까 바이크가 전부 국도로 몰리는 거죠. 안전하라고 막았는데 더 위험한 쪽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그리고 지정차로제,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바이크가 일반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잖아요. 그 자리가 주정차 차량이 있고 문이 열리고 보행자가 나오는 자리죠. 도로에서 가장 변수가 많은 위치에 바이크를 밀어 넣은 겁니다. VIP석이 아니라 비상구 옆자리죠. 비상구에서 뭔가가 계속 나옵니다. 라이더분들은 이거 매일 체감하실 겁니다. 출퇴근길에 문 열리는 차 피하면서 달리는 거잖아요. 출근길에 장애물이 랜덤으로 나타나는데 난이도 조절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기준을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보험 냅니다. 세금 냅니다. 번호판 키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갑니다. 자동차한테 요구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도로를 못 써요. 풀코스 값을 다 냈는데 식당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계산은 안에서 하고 밥은 밖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매번 패턴이 같아요. 의무 쪽은 빠르게 올리고 권리 쪽은 느리게 열어줍니다. 번호판 키우는 건 한 번에 되는데 도로 여는 건 몇 년째 논의 중이에요. 의무는 로켓 배송인데 권리는 택배가 분실됐습니다. 송장 번호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번호판에서 말한 그 구조,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무등록 바이크는 잡을 수 없다는 것, 이게 결국 여기로 연결됩니다. 등록하고 보험 내고 규정 지키는 라이더는 점점 관리가 촘촘해져요. 무등록, 무판, 무보험으로 도로에 돌아다니는 바이크는 그대로죠. 규칙을 지키는 사람한테만 규칙이 더 생깁니다. 안 지키는 사람은 규칙이 도착을 안 해요. 모범생한테 숙제가 6개죠. 무단결석은 출석부에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 처음에 기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가 낸 만큼 돌아오느냐, 6가지를 다 까봤으니까 정리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변화는 처음에 다룬 보험이랑 면허 2가지죠. 그건 확실합니다. 드디어 운동화 말고 네 발로 뛰게 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의무만 올라가고 돌아온 건 제자리거나 아예 빠져 있어요. 올라간 것, 보험료, 번호판 크기, 반사 성능, 데이터베이스 정밀도, 단속 정확도, 의무 운행 기간, 안 올라간 것, 고속도로 진입권 하나입니다. 저는 이게 나쁜 의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봐요. 도로를 먼저 열고 관리를 강화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요. 지금은 관리부터 강화하고 도로는 나중에 생각하는 구조예요. 집을 짓기 전에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꾸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올해 바뀌는 것 6가지, 보험이랑 면허는 낸 만큼 나왔습니다. 번호판과 데이터베이스는 의무만 올라갔어요. 보조금과 음주장치는 조건부, 고속도로 전용도로는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풀코스 값은 확실히 올라갔어요. 근데 상위에 놓인 건 아직 김치찌개입니다. 리필은 여전히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